이제는 좀 다른 형태의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옵션을 좀 더 다양하게 적용을 시켜 볼게요. 다시 차트 응용 열어주고요. 여기 첫 번째 있는 꺾은 선형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꺾은 선형 표를 봤더니 제주도의 날씨를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어떤 날씨가 있었는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최고 최저 기온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표를 꺾은 선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오른쪽 차트예요. 이 차트를요, 오른쪽에 또 가보면 자, 미리 완성된 이미지가 있거든요. 자, 이 모양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제목 더블 클릭해서 자, 주간 날씨 7월 20일부터 7월 26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이제 아래 있는 거에서 지워야 되는 걸 지워 볼게요. 지금 왼쪽 걸 봤더니 최저랑 최고 기온이라고 적혀 있는 이 범례가 없네요. 자, 이걸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표식을 모양을 저렇게 동그라미로 바꿔 볼게요. 자, 이 표식을 들어가려면 상세 옵션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상세 옵션이 떴죠. 자, 여기서 이 빨간색 줄 부분을 하나만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게 두 번 누르거나 이 표식을 잘못 누르거나 이렇게 뭘 누르냐에 따라서 이게 옵션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제가 원하는 이 옵션은요. 이 선을 눌렀을 때 나오는 데이터 계열 서식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동그라미 표식을 다 선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만 선택하고 있으면은 이 개별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다 선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인터 모양으로 가서 조정을 해볼게요. 페인터 모양을 누르면요, 제일 위에 이렇게 선이랑 표식이라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조정하고 싶은 건 이 동그라미 표식이죠. 두 번째 있는 표식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옵션들을 쭉 봤더니 뭐 색깔 바꾸는 것도 있고요, 뭐 테두리 바꾸는 것도 있고, 뭐 또 다른 옵션이라고 해서 첫 번째 거, 자,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봤더니 기본 제공 형태가 지금 동그라미 모양이 들어가 있고 크기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눌러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그라미로 그대로 둘 거고요. 이 크기만 크게 바꿔볼게요. 자, 이거를 한 20까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으로 가서 선 없음을 누를 거예요. 자, 선 없음을 누르면 그 선이 다 사라지죠. 자, 근데 이제 색깔이 여기 주황색이 아니라 이제 노란색이네요. 이제 색깔도 바꿔야 되겠어요. 다시 표식으로 가볼까요? 표식 가서 채우기로. 채우기, 여기 테두리 두 개가 있거든요. 둘 다 페인터 모양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채우기로 가야만 요 안에 색깔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채우기 아래에 있는 요 페인터를 이렇게 노란 계열로 바꿔주고 뭐 테두리도 뭐 노란 계열 이렇게 바꿔주면은 주황색이었던 테두리가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죠. 가끔 이거 잘못 선택하면은 이 숫자 부분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건데 이 숫자에 노란색이 칠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네모나게 되거든요. 이게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선만 제대로 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반복 작업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선을 눌렀고요. 숫자가 아니라 여기 선을 다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의 표식으로 가서 표식 옵션을 얘는 비율을 대략 15 정도로 키워볼게요. 그리고 채우기를 약간 하늘색이고 뭐 밖에 테두리는 파란색으로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으로 넘어가서 얘를 선 없음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이는 이 선 보면은 이미지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선이 있죠? 저걸 만들어 볼게요. 자, 선 같은 경우는 자, 이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디자인 탭이 생기면은 여기서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차트 요소 추가라는 거 있죠. 들어가서 선이라는 항목에 보면은 하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옵션들을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얘는 최고랑 최저값을 연결해 주는 거고 얘는 없애는 옵션. 우리 두 번째 거 하강선을 눌러서 이렇게 줄을 쭉 그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옵션을 봤더니 눈금선이 없네요. 자, 우리는 눈금선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눈금선이 지금 간격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대충 보면은 간격이 얘가 조금 더 낮게 있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상세 옵션에서 조정을 해줄 건데 우리 축서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축 부분 눌러주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에 가서 축의 옵션에 경계선을 조정을 해줍니다. 자, 얘를 15를 최소값으로 두고요. 최대를 40으로 조정을 할게요. 자, 이제 좀 조정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옵션 중에 레이블로 가서 얘를 없음으로 선택을 하면 얘가 사라져요. 자, 없앴죠? 아니면 얘 클릭해서 그냥 딜리트 키 눌러주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봤더니 여기 눈금선도 없죠? 자, 눈금선도 없애야 되는데 지금 그 전에 이 제목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눈금선이 없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제목의 위치를 변경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차트 제목의 위치를 가운데에 맞춰 표시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빠져나와서 눈금선을 이제 진짜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선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 지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미지인 저 우산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림 영역은 요 차트 영역이랑은 다르다 그랬죠. 이미지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자,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순간이 있어요. 여기 안쪽에 해당되는 부분.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자, 그림을 넣을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눌러주고 인터넷에다가 우산을 검색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이미지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자, 삽입 누르면 안에 그림이 들어가죠. 이런 똑같은 이미지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이미지나 넣어서 오프셋 조정을 해서 알맞은 위치에 넣어주세요. 투명도도 조정해주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 요 아래에 있는 요 축의 선을 좀 두껍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축을 선택을 해서 축서식 밑에 있는 축서식이에요, 이번엔. 자, 여기서 옵션을 선택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있는 페인터 모양 채우기 및 선으로 와서 중간에 있는 선을 조정을 해줄게요. 자, 선을 자동 말고 실선으로 두고요. 선의 색을 저기 보니까 약간 진한 회색 계열인 것 같아요. 자, 비슷한 색깔로 두시고 자, 이 두께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서 원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의 내용은 연령별 계정한 찬반 결과라는 데이터예요. 여기서 원형 그래프를 넣어 볼게요. 먼저 의견하고 20대만 선택해서 각각 찬성 반대 잘 모름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으로 가고요. 여기 차트 그룹에서 원형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자, 이걸 누르고요. 보면은 2차원이랑 3차원이랑 도넛형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2차원에 있는 첫 번째 옵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이제 100%고요. 각 조각이 나타내는 게 찬성, 반대, 잘 모름의 항목이 100%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위치씩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원형으로 한번 그려봤고요. 이번에는 3차원의 30대를 가지고 3차원의 원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이터는요.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고 30대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자, 다시 할까요?
여기 선택을 먼저 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키 있죠? 키보드에 컨트롤 누르고 선택. 자, 이렇게 해주면 두 가지가 선택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삽입으로 가서 3차원 원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다 옵션을 좀 바꿔줄 수가 있는데, 자, 30대를 가지고 먼저 옵션을 바꿔볼게요. 자, 30대에 지금 데이터 레이블을 달아주는 형식으로 변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로 갈게요. 자, 보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수치가 어디로 들어갈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 가운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너무 작다 싶으면 그냥 선택해서 글씨 크기를 키워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값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얘가 퍼센티지가 아니라 정말 원자료 로우 데이터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퍼센티지로 좀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옵션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디테일한 영역 서식창을 띄우시고 수치 부분을 클릭을 할게요. 데이터 레이블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레이블 옵션으로 가서 여기 들어가는 항목을 여기서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택된 게 값이랑 지시선 표시가 있죠. 지시선 표시는 뭐냐면요. 얘를 이렇게 끌어당겨 보면 여기 선이 하나 따라오거든요. 이 선을 표시하는 게 지시선 표시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둬도 되고요. 그냥 값을 없애고 백분율만 활성화를 시킬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만 눌러가지고 자, 다시 전체를 선택을 해볼게요. 다 같이 적용을 시키려면 이거 세 개 다 선택한 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다시 레이블 옵션으로 가서 백분율 그리고 값을 해제를 해줄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범례를 이렇게 따로 빼지 말고 여기 하나하나에 다 같이 포함하고 싶다 그러면 항목 이름 이거 활성화해주면 같이 또 들어오거든요. 모르겠으면 그냥 다 하나씩 눌러보면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조정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했고 이 범례는 그럼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또 강조하고 싶은 항목들이 생길 거예요. 지금 봤더니 저는 이 반대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전체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계열 옵션에 보면 첫째 조각의 각을 어디로 돌릴 건지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반대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앞으로 오게끔 조정을 해주고 약간 띄워줄 수도 있어요. 혹은 한 군데만 띄워주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하면 다 같이 띄워지거든요. 이거 완전 띄워지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여기 하나만 선택을 해서 살짝 잡아 끌으세요. 이렇게 하면 좀 강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수치가 너무 크다 싶으면 다시 글씨에서 작게 만들어주면 되고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보기에 제일 괜찮은 방법 자, 이런 걸 선택해서 조정을 해주면 돼요. 위치 조정도 해줄 수 있고 이제 세 번째 도넛형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원형에서 이제 자리가 좀 안 보이는 관계로 세 번째 있는 도넛형으로 넘어와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차이가 뭐냐면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항목이 3개였어요. 근데 이번엔 항목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서는 표현할 수 있는 게 20대만 표현하고 30대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 도넛형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40대 다 포함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그래프, 이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데이터를 다 같이 선택을 해요. 20대, 30대, 40대 다 표현을 하고 삽입에서 도넛형 있죠. 마지막에 있던 거. 자, 원형에서 도넛으로 들어가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할 게 제목을 또 변경을 해볼게요. 좀 줄여서 옆에 놓고 자, 제목부터 변경을 하겠습니다. 연령별 찬반 결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달아주는데 지금 봤더니 데이터 레이블이 파란색 부분에만 달려있네요. 다른 부분은 달려있지 않고 이 파란색 부분만 강조를 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저 데이터 레이블을 달아줄 건데, 그 전에요. 보면은 지금 도넛 구멍이 얘보다 얘가 훨씬 큰 것 같아요. 자, 요걸 먼저 조정을 해주고 달아주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안 그럼 위치를 또 다시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서식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있는 데이터 계열 아무거나 하나만 딱 클릭을 해보세요. 전체가 지금 다 선택이 된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계열 옵션으로 가서 도넛 구멍의 크기를 조정을 해줍니다. 이거를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해보면 적절한 크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56, 요 정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55, 56,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봤더니 여기는 지금 범례가 찬성반대 잘모릅이 지금 범례로 들어가 있죠. 자, 우리도 저렇게 형태를 바꿔줄게요. 이게 바꿔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여기다가 표식으로 데이터 레이블을 달 때, 이게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찬성, 잘모름, 반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랑 지금 열하고 행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데이터를 바꿔주는 방법은요. 여기 디자인에서요. 행렬 전환이라는 거 눌러주면 돼요. 자, 여기 차이가 보이죠? 20대, 30대, 40대 표현이었는데 이거 눌렀더니 찬성, 반대, 잘모름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걸 눌러서 찬성, 반대, 잘모름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레이블을 하나씩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 선택을 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볼게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보면 여기 수치가 생기죠. 자, 이렇게 하듯이 하나하나 또 다 선택을 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얘가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자꾸 옵션이 뜨는데 저건 무시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 수치들을 오른쪽으로 빼내 볼게요. 자, 얘를 잘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빼주면은 자, 지시선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대충 정렬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치들이 130, 112, 182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거 말고 퍼센티지로 수치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이것도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얘의 옵션은요. 우리 아까 원형에서 조정했던 거랑 똑같아요. 레이블 옵션으로 들어와서요. 이번엔 백분율. 자, 백분율 표시를 하고요. 값을 해제를 해주고 항목 이름 말고요. 계열 이름으로 넣을게요. 항목 이름은 찬성 반대 잘모름이니까 계열 이름으로 자, 이게 계열이죠. 20대, 30대, 40대.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게 하나만 누르면은 여기 다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두 번 정도 눌러서 딱 얘만 선택이 됐을 때, 자, 이때 값 해제, 백분율 표기, 계열 이름.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것까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계열 이름, 백분율. 자, 이렇게 하면 작업이 이제 데이터 레이블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찬성 반대 잘 모름이라는 요 범례는요, 지금 왼쪽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뺄게요. 왼쪽으로 빼서 크기를 조정을 해주면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괜찮아 보이는 크기로 옆에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글씨가 또 있죠. 글씨를 어디서 넣냐면요. 삽입 탭에서 텍스트를 사용을 할게요. 삽입 탭에 있는 텍스트 상자, 가로 상자 그리기 선택을 해서 그려주고요. 여기다가 글씨를 써주면 돼요. 총 600명이네요. 600명, 각 200명씩. 그러니까 요 차트에 대한 설명, 부가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기 좋은 모양으로 바꿔주면은 저기 오른쪽이랑 얼추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 좀 비슷해 보이는 걸로 여러분이 조정을 쭉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보이는 게 이 계열마다 색깔을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색깔이 다 파란색, 주황색이라서 좀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이게 지금 20대 자료고 30대 자료, 40대 자료인데 이거 각각을 좀 구분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색깔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얘는 쉬워요. 이렇게 선택을 다 하나씩 해서 페인터 모양, 색깔 채우는 거겠죠? 들어가서 뭐 색깔을 조금 연한 파란색. 이 안에 바깥에 있는 거는 진한 파란색이니까 그냥 진한 파란색으로 두고요. 안에 있는 거를 또 선택해서 약간 연한 파란색. 그리고 가장 안에 있는 것도 연한 파란색.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해주면 되겠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하나씩 선택해서 뭐 바깥쪽은 그대로 두고 같은 계열인데 조금씩 연하게 이렇게 해주면 조금 보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쁘게 만드는 것도 사실 데이터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좀 알아보기가 쉬우니까 가독성의 의미로 예뻐 보이는 게 데이터 이해하는 데도 좋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있는 영역형으로 와볼게요. 영역형은요, 지금 꺾은 선 밑에다가 색깔을 칠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이 얼만큼 차지하는지 좀 쉽게 비교가 되죠. 사양별로 어떤 판매력 실적이 가장 좋은 사양이 뭐였는지 보는 건데 지금 봤더니 파란색이 제일 넓이가 넓어요. 이게 확 눈에 띄죠. 자, 이런 식의 데이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다 선택을 하고요. 차트 중에서 영역형을 선택을 할 거예요. 영역형은 이 꺾은 선형 밑에 칠한 거기 때문에 이 꺾은 선형 아이콘 아래에 있고요. 이 중에서 누적 영역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바꿔볼까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제목을 이걸 하나하나 바꿨잖아요. 근데 사실 가장 빠르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선택한 다음에 위에 수식 입력줄 있죠? 여기다가 놓고 등호 표시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 제가 원하는 값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제목이 바로 들어가거든요. 저기 있는 걸 그냥 가져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트에 디자인으로 가서 원래 돼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색 변경을 눌러서 네 번째 거 이건 것 같아요.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들어간 걸 보니까 이거 선택하면은 밑에랑 같은 색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데이터 레이블이 지금 교재에서는 이 데이터 레이블을 다 넣은 다음에 이 5월 부분만 수정을 했거든요. 뭐 교재를 따라서 충실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자리에만 인기사양이라는 글자를 넣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저 5월을 빼고 데이터를 다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지워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지워주세요. 자, 그러면 요 수치 들어간 부분만 제가 글자를 인기사양으로 변경을 할게요. 인기사양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뭐 잘 안 보이니까 글씨 색깔 좀 바꿀게요. 자,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도형 모양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얘 바깥 부분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얘 변경은 지금 서식으로 가서 도형 삽입이라는 그룹에 보면은 도형 모양 변경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 들어가서 지금은 사실 네모나고 아무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비슷한 형태가 지금 이 동그란 모양. 자, 이걸로 변경을 하고요. 얘 색깔을 파란 계열로 해주면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강선을 넣어줄게요. 자, 여기서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우리 선에 가보면 하강선이 있었죠. 자,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강선도 뭐 색깔을 변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흰색이니까 우리도 이거를 흰색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하강선 선택을 다 한 상태에서 얘 색깔을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가 오른쪽으로 또 넘어가네요. 범례를 위치를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 차트 요소나 그 서식이나 저 위나 여기저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편해지면 제일 편한 방식으로 가서 찾아서 쓰면 됩니다. 저는 하나의 예시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옵션은 선택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 옵션을 조정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가 조금 잘려가지고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범례 선택을 하면요. 옵션이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오른쪽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얼추 값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분산형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분산형 차트를 그려볼 텐데요. 분산형 차트는요, X좌표랑 Y좌표를 그려서 점을 찍어서 어떤 경향이라든지 형태를 보는 그런 차트를 의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룰 데이터는 뭐냐면요. 7월 매상과 날씨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요일별로 손님 수가 얼마나 왔고 매상은 얼마나 나왔는지를 기록해 놓은 표입니다. 자,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볼게요. 요일 수에 따라서 손님 수가 얼마나 왔는지 그 경향을 보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데이터는요. 요일하고 손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일 부분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1, 2, 3, 4, 5로 숫자로 변환을 시켰어요. 원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수치로 되어 있는 게 얘가 크기를 잘 반영을 해줘서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을 먼저 해볼게요. 자, 전체를 선택을 하고 삽입으로 가서 요 분산형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옵션인 분산형 차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보니까 일단 손님 수라고 해서 데이터가 그려졌어요. 그러면 제목이 일단 다르니까 수정을 해볼게요. 요일과 손님 수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형 요 차트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거를 숫자로 다 변환을 해서 각각의 점들을 찍어 놨는데 지금 봤더니 월요일에서 주말로 갈수록 손님이 점점 뭔가 증가하고 있는 모양이 보여요. 이거를 이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추세선이라는 걸 그려서 경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향은요, 요 차트 요소에서 추세선이라는 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선에 가보면은 자, 여기 옵션이 선형 지수 이런 식으로 선형 예측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선형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형을 선택을 하면요. 이렇게 어떤 추세를 볼 수 있는 선이 그려졌죠. 그래서 이게 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선을 추정해내는 기법인데 이렇게 보면은 주말로 갈수록 증가하는 선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통계기법에서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옵션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자, 옵션을 하나 줘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추세선을 클릭을 하고요. 추세선 옵션 중에서 이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거 클릭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R제곱 값을 차트에 표시라는 거 있죠. 이게 항상 추세를 그릴 때는 R값이 따라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요 점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린 게 한 65% 정도 적합한 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경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한 65% 정도로 추정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요 1, 2, 3, 4, 5, 6, 7, 8 요거는요. 따로 말을 바꿀 수 있는 게 없고 이걸 직접 글자를 넣어줘야 돼요.
제가 여기서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대략적으로 맞춰서 글자를 쭉 써줄게요. 자, 이렇게 다 써주고 나서요. 여기 뒤에 있는 배경색을 하얀색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내려줬을 때 이게 가려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크기는 조정을 조금씩 해주세요. 자, 이제 6번째 거품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품형은요, 똑같은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거품형의 차이는 뭐였냐면, 그냥 단순히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요 동그라미 점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값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 크기에 비례해서 원형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매상수를 동그라미 크기에 비례하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일 손님 수 매상 3가지를 선택을 할 거예요. B2에서 D16셀까지 선택을 하고요. 삽입에 들어가서 이번엔 거품형을 선택을 할게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집어넣어 주세요. 근데 봤더니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지금 모양이 이렇게 위에 요일 손님 수 매상과 같이 이 열을 설명하는 이름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요, 다시 범위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여기 이 파란색, 보라색 나온 상태에서 첫 번째 열 행 부분을 제외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제외가 됐으니까 이제 수치에 맞게만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직도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수치가 같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범위에서 수정을 해줄게요. 자, 우리 축서식에 들어와서 최소값을 0으로 두고요. 뭐 최대값은 9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8로 수정을 해볼게요. 딱 맞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보다는 훨씬 더 깔끔해졌죠? 자, 이제 이름을 입력을 할게요. 요일별 손님 수와 매상. 자, 여기 들어가는 스타일을 변경을 해볼게요. 지금 봤더니 디자인에 가서 스타일을 뭐 7번 정도로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이 뭐 괜찮아 보이는 걸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집어넣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원이 너무 커서 지금 약간 겹쳐 있죠? 그래서 중첩돼 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이 원 크기도 조정을 좀 할게요. 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요, 크기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 조정은 이 마지막에 있는 계열 옵션에서 주로 해줘요. 그래서 거품의 면적 지름 설정할 수 있는 란이 있는데, 거품의 지름을요, 선택을 하고 한 60 정도로 맞춰 볼게요. 자, 아직도 조금 많이 겹치는 것 같아서 30 정도로 조정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원래 조정은 안 되고요. 보다가 가장 맞는 것 같은 값으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올라와 있는 거는 데이터를 일부만 발췌를 해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랑은 그림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걸 전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이제는 레이블을 달아볼게요. 레이블은 이번에는 여기 차트 요소에서 달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로 가서요. 그냥 이걸 선택을 해줄게요. 가운데로 자동으로 맞춰져 있죠. 자, 이거를 이렇게 두고, 자, 안에 들어가는 옵션을 상세 서식에서 지정을 해줄게요. 저 안에 들어가는 숫자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거를 자, 몇천 원 이런 식으로 매상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상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마지막에 있는 레이블 옵션으로 들어가서 거품 크기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거품 크기 선택을 하면은 이제 가격이 뜨거든요. 그러면 Y 값을 해제를 해주고, 자, 거품 크기만 좀 보기 좋은 형식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 형식은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있는 표시 형식에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많이 보던 거죠. 서식을 조정할 때 지표준 형태로 하면은 그냥 원래 넣은 형태로 나왔는데, 자, 요거를 수치를 변경을 좀 해볼게요. 자, 일반으로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값을 자, 이 샵이랑 0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샵 0자 세 자릿수마다 컴마를 찍고, 자, 샵이랑 0을 사용해서 지정을 한 다음에 뒤에 1000원이라는 말을 추가를 할게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추가를 눌러보면은 자, 지금 여기서 27,000원, 24,000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수치가 0이 너무 많으니까 요거를 보기 좋은 형태로 좀 변형을 해봤어요. 지금 근데 데이터가 요 중첩이 돼서도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레이블 위치를 여기 위에 있는 옵션에서 조정을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꺼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넘어와서요. 방사형도 그려볼게요. 방사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제품을 지금 비교하는 식으로 방사형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어느 항목에서 어떤 부분이 더 강점인지, 어떤 상품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데이터 이걸 다 선택을 하고요. 바로 넣어볼게요. 여기서 이 세 번째 있는 폭포 아이콘 요거 클릭을 한 다음에 저 밑에 가보면 방사형이 있죠. 자, 이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수정을 하고요. 경쟁, 상품, 비교, 결과. 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고요. 자, 옵션을 몇 가지만 추가를 해볼게요. 차트 요소로 들어가서 자, 범례의 위치만 아래쪽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도록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직관적으로 다 보이는 거라서 스타일만 변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스타일에서 이것도 뭐 괜찮아 보이는 형태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에 있는 8번 응용으로 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X축과 Y축이 있는데 이 그래프 모양이 이 축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퍼져 있어요. 자,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요. 지금 남자 여자별로 무슨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게 뭐 실제 데이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책에 있는 교재로 데이터를 임의로 만든 내용이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자, 이 막대 그래프에서 이 가로형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묶은 가로형 이거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봤더니 지금 요 데이터가 0이 있는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모양은 이 축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데이터가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0을 기준으로 하나는 음수 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자, 이걸 위해서 얘를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봤더니 남자가 왼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음수로 다 바꿀 건데, 자, 이게 수치가 적을 때는 앞에다 그냥 하나하나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많아지게 되면은 그 작업조차도 사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곱해주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한 번에 곱해주는 방법은요, 그냥 임의로 아무 셀 두고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일단 입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요, 얘를요 여기다가 곱해줄 거예요. 자, 곱해주는 방법은요, 이걸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얘를 다 선택을 해서 붙여 넣을 건데, 붙여넣기 가보면요, 옵션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클릭을 해보시면 팝업 창이 하나 뜨지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값을 가지고 붙여 넣을 건데, 얘는 곱해서 붙여 넣을게요. 자, 이렇게만 선택해주면 돼요. 값인데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저기다가 붙여 넣겠다.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로 다 음수가 바뀌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막대 그래프에서 2차원 막대 가로 막대형 요거 선택을 하면요, 자, 제가 원하는 형태로 얼추 나왔어요. 이 0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퍼져나간 형태. 자, 여기서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또 제목을 바꿀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지금 얘가 어긋나 있는 걸 좀 맞추고 싶어요. 자, 얘도 자, 데이터 계열을 한 군데 선택을 해서 여기서 조정을 해줄게요. 계열 겹치기라는 거 있었죠? 자, 얘를 지금 0%로 되어 있는 거를 100%까지 끌어올려 주시면 이 두 개가 이제 완전히 겹치죠. 그리고 간격 너비 조정이 있는데 이 너비를 좀 줄여서 쟤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가로축을 선택을 해서 이 축의 범위를 또 바꿔줄게요. 자, 지금 마지막에 있는 축 옵션으로 가서, 이거는 많이 했었죠? 최소값을 마이너스 50, 최대값을 자동으로 5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얘를 바깥쪽으로 꺼내 볼게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얘의 위치를 자, 레이블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위치를, 자, 데이터가 높은 쪽, 낮은 쪽 되어 있는데 낮은 쪽으로 선택을 하면은 데이터가 이제 낮은 파란색이 있는 값 쪽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선택을 했고요. 지금 봤더니 밑에 서식이 이제 없어졌네요. 저희도 이거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줄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 눈금선도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달 건데요. 데이터 레이블을 여기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 이거 말고 첫 번째 거 선택해야 되겠죠? 바로 넣어줄게요. 근데 얘의 위치도 여기가 조금 잘리죠? 여기 보면은 안쪽 끝에라는 게 있어요. 안쪽 끝에라는 거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치가 거의 다 나왔는데, 얘가 또 이쪽은 까만색으로 수치가 잘 되어 있는데 얘의 표시 형식을 빨간색 음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요, 얘의 세부 옵션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창을 또 띄워주고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을 해서, 자, 마지막 옵션에 표시 형식을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표시 형식이 숫자로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 숫자 선택했죠. 그 다음에 음수 형태, 요 가로치고 있는 거, 이 형태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뒤에 있는 요 그림은 제가 여러 번 그림 영역에 넣어봤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요 똑같은 그림을 또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림은 나중에 넣고 싶은 사람은 한번 넣어보고 일단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남자 여자가 위치가 범례가 바뀌었어요. 이런 범례 바뀐 것도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자, 얘는 어디서 선택을 하냐면 저 위에 있는 데이터 선택이라는 거 있죠. 자, 여기 선택해 보면은 데이터가 뭐가 들어갔는지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얘의 위치를 변경을 해주면 돼요. 얘를 선택해서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 바뀌었죠? 간단해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딱 하나가 남은 게 그라데이션. 자, 이것만 색칠을 해줄게요. 자, 그라데이션 조정은요, 이것도 세부 옵션에서 해줘야 돼요. 먼저 파란색 골라서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 가는데 이 방향을 조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 방향이 지금 자,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선형으로 하면 되겠네요. 지금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세로로 세울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색깔만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 제일 괜찮아 보이는 형태로 여러분이 조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황색 부분도 그라데이션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자, 얘는 반대쪽에서 진하게 가야 되겠죠? 대략 맞춰주면 완성이 됩니다.